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되라고 하지 말고 되게 해주세요. 내리셔야 돼. 청와대 십자. 네. 우리 국민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요? 이게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는 느낌도 안 들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80%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올 3월 9일 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 출발을 여러분 함께 하시겠죠? 네! 우리 농촌이, 농업이, 농민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자원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빨리 성장하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수도권에다가 집중하고 또 기업 투자 지원도 특정 기업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고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현상도 생겼고 농촌은 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국가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자원을 이용해서 빨리 성장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형제는 많은데 공부시킬 능력이 안 되니 큰아들만 공부 많이 시키고 우리 딸들은 일터로 보내고 동생들은 농사 짓게 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집안 살림이 좀 펴고 큰아들은 성공했지만 이제 보니까 큰아들만 먹고 살고 그 교육 못 받고 그 아들 큰아들 공부시키느라고 그 가사 도우미 하고 농사 짓고 쌀 보내주고 그랬던 동생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고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 사는 거는 그렇게 10대 강국 같지가 않아요. 세계 10대 강국처럼 우리 서민도 농촌도 노동자들도 잘 사는 그런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삶은 국가가 또 책임지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좀 차이 줄여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갖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도 좀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평한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냥 발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 정책이 과거에는 효율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하게 생겼고 서울 경기도는 사람이 늘어나서 제가 있던 경기도만 해도 학교에 학생이 넘쳐가지고 운동장에 그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6.25 직후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 발전,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투자하고 저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같은 기회를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에 돈도 더 많이 내려주고 자치 분권도 강화하고 공공기관도 지방에 빨리 내려보내고 지방의 인프라 구축 투자도 강남을 지나가는 GTX 하나 하면 지방에는 거의 10개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프라 투자도 지방에 많이 하고 우리 농촌 농민들
고생하는데 농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농민 기본소득도 도입해서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삶은 가능하도록 만들면 우리 지방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런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장하는 나라, 공장하는 나라, 지방도 함께 사는 나라 만들 능력 있는 후보 누군가요? 이재명! 제가 연습 삼아서 이거 하나 할게요. 한 번만 한 번만. 할까요? 그러면 이재명! 이렇게. 네. 이게 너무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여기가 오니까 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꾸 늘어져 이렇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끊어서. 자, 다시 한번 연습 삼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도 수도권처럼 기회를 누리고 지방에 살아도 차별을 느끼지 않고 지방에 살아도 기회가 있는 그런 세상 만들 유능한 후보 누군가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이재명! 그러죠? 네. 네, 이거 호흡도 좀 맞아야. 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호흡도 좀 맞아야. 장단도 맞아야 창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농업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우리 도올 선생하고 농촌 문제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이 우리 시대의 현자 아닙니까? 현자. 이분이 농촌을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는데 그분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농촌 주민 수당을 줘라. 농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공적 역할을 하냐. 농업 없으면 그 나라 농산물 생산 못해서 나중에 식량 위기 닥치면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때 어떡할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식량 산업이 농업이 안보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보상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는 농가 가구당 농업 보조금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김승남 의원님 얼마 돼요? 보조금요? 한 300만 원 됩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저번 대선 때 보니까 175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올라서 아마 3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일본만 해도 한 1,000만 원쯤 돼요. 뭐 북유럽은 그 말할 것도 없고 한 4, 5천만 원씩 되니까. 거기는 스위스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죠.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기후위기로 농업 작물 생산이 위기가 올 때 수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나라가 붕괴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반드시 생존 자체를 위해서 유지해야 될 안보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환경 보존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도시민들이 지나갈 때 경치 좋다, 공기 좋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게 다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농민의 이런 공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가 공동체가 보상해야 된다. 그 방법이 요 곡성도 농가 수당 하고 있나요? 농민 수당? 네. 연 60만 원 가구당?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건 군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도 예산, 국가 예산 투자해가지고 농민에게는 공적 기회에 대한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퍼주기 소리 안 하고,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농민 기본소득
도입할 사람 누군가요? 이재명! 오,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놀 때는 3번, 4번 해도 되는데 얘기할 때 한 번만. 자, 어쨌든 아까 다시 말씀을 좀 되돌아가면 이제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때 취했던 불균형 성장 전략, 소위 말하는 몰빵 전략을 벗어나서 이제는 균형 배분하고 균형 발전하기 위한 균형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 성장 전략의 일부입니다. 공정성을 회복하는다. 지역과 지역 간에도 공정성을 회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다 균형을 회복하면 거기서 성장 잠재력이 생긴다. 자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곡성도 앞으로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환경 문제입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도 탈락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는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이제 도태됩니다. 이제 수출길도 막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태양, 바람 이런 걸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생산해요? 바로 전 국토에서 분산형으로 생산해서 모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에너지를 생산해서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촘촘하게 깔아가지고 곡성에 이게 길가에 밭둑, 논둑 이런 데서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걸 우리 주민들이 나누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연료 수입을 대체하고 또 새로운 산업도 생기면 우리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투자를 해줘야죠. 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롭게 산업 부흥을 이뤄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농촌도 지방도 기회를 갖는 그런 나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곡성 군민 절반 정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저 개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희망 넘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시장 조그마한 동네 맡아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셨고 경기도 맡아서 그래도 성과 내는구나. 대한민국을 맡기면 훨씬 더 잘하겠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겠지. 우리 아들들, 딸들은 나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불러내셨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공적 권한을 제 사익을 위해서 써본 일이 없습니다. 있는 권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곡성에도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재명 중요한 걸 뻔했습니다. 피켓 드신 분 잠깐만 우리 피켓 드신 분 이게 전에 섬진강 범람 그때 수해 때 보상에서 제외된 분들,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긴 해주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죠. 제가 이거를 전남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어쨌든 수해가 났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제 같다, 인재 같다, 관리 잘못해서 생긴 문제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나는 왜 보상 대상에서 빠졌냐 라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보상 금액이 왜 이리 적냐, 나 피해가 이만큼인데 그런 문제인가 본데, 제가 이걸 직접 결정할 상황은 지금 못 되지만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어서 아까 우리 수행실장이 네. 이런 내용 파악을 좀 네, 네, 했죠. 저희가 우리 도당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상황을 쭉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세상 일이 다 여러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100% 옳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죠? 정부의 입장,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